안녕하세요. 계산군 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 팀장 홍정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무엇인지, 장애인 학대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장애인 학대를 당했거나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는 학대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대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을 괴롭혀서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나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때리거나 꼬집거나 물건을 사용해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신체적 학대는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가혹행위, 화상, 동상을 입히는 행위, 체벌, 기압,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 투여를 하는 행위 등을 신체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 A는 내변변 장애가 있는 B씨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돕던 중 B씨의 등과 팔에 멍이 들고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고, B씨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B씨를 폭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결과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가정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B씨는 지인 A씨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B씨를 불러내어 자신의 집에 가둔 뒤 기분이 나쁘거나 B씨가 말대꾸를 할 때 옷걸이 등 각종 도구로 때리고 담뱃불로 몸에 화상을 입힌. 정서적 학대는 나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따돌리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선택을 계속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것,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지속적으로 비하, 모욕, 조롱, 욕설, 종교적 행위의 강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 등 다양한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개인 방송을 하는 A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애가 있는 B씨를 출연시키면서 모욕 및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결과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 학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어 불쾌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내 허락 없이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대는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 등이 성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의 사례를 보면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B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B씨가 반복해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요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B씨를 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결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A씨는 징역 1년에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 학대 사례 두 번째입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C씨를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 등에 데리고 가서 성폭력 및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결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A씨는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B씨는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적 착취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거나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아 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휴대폰 가게를 지나가던 A씨는 요금을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속아 휴대폰을 2대나 샀고 매달 50만 원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휴대폰 가게에서 공짜폰이다,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 가입하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부모님과 나중에 다시 올게요, 괜찮아요, 안 할래요 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 착취의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가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A씨의 통장을 억지로 빼앗아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찾아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학대에는 노동력 착취,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폭행, 협박, 기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착취의 사례를 보면 지적장애 B씨는 한 식당에서 12년간 숙식을 하며 식당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 A씨는 월급을 주지 않고 대신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주겠다며 속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힘든 일도 참고 견뎠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결과 B씨는 학대 현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하고 있고, A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1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적 착취의 두 번째 사례는 A는 이웃인 지적장애 B씨에게 접근하여 수급비 등 생활비를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뺏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제적 착취 그 이후에 A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방임 6위는 나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챙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음식, 깨끗한 옷, 편안한 잠자리, 청결한 집 등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 것도 학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기와 방임에는 피해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치료, 수술 등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유기와 방임의 사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호자는 더 이상 힘들어 B씨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연락을 끊었고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기 방임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장 A씨는 이용자들에게 수차례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과 곰팡이 핀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유기 방임 그 이후
A씨는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으로 10월에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SNS나 인터넷 등에서 만난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고 학대하며 괴롭혔던 사람과 떨어져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다고, 보기 싫다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은 절대 지우지 마세요. 연락처, 영상이나 사진,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통화 기록, SNS 아이디 등 작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낼 때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은행을 반드시 적어둬야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려면 그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피해와 장애인 학대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학대받은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꼭 맞는 지원을 하고 다시 학대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장애인 학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주세요.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괴롭힘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경찰, 가족, 복지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